처음 몇 분 동안은 동물들도 자신들의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취한 첫 행동은 혹시 농장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인간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떼지어 농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뛰어다니는 일이었었다. 그러고는 농장 건물로 되돌아와 존스가 지배하던 꺼림칙한 마지막 잔재를 깡그리 없애기 시작했다. 마구간 귀퉁이에 있는 마구 창고를 부수고 제갈, 콧뚜레, 개조를 비롯해 존슨 씨가 돼지나 양을 거세할 때 쓰던 잔인한 칼 따위를 모두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 고삐, 굴레, 눈 가리개, 굴욕적인 꼴망태도 마당에서 잡동사니를 태우는 모닥불 속에 던져버렸다. 채찍도 불 속에 던져버렸다. 채찍이 지글거리며 타오르는 것을 보자 동물들은 모두 기쁨에 넘쳐 춤추었다. 스노우볼은 또 장날이면 을에 말의 갈기나 꼬리를 장식하던 리본도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리본이란 하고 스노우볼은 말했다. 인간의 표지인 의복으로 보아야 하오. 모든 동물들은 벌거숭이로 살아야 하오. 복서는 그 말을 듣더니 지금까지 여름이면 귀에 달라붙는 파리를 막기 위해 쓰던 작은 밀짚 모자를 가져다가 다른 것과 함께 불에 던졌다. 짧은 시간 동안 동물들은 존슨 씨를 생각나게 할 만한 것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서 평소에 봤던 양의 2배나 되는 곡식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또 개에게는 비스켓을 2개씩 나눠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달아 7번이나 부른 다음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에 들어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이튿날 새벽이 되자 여느 때처럼 눈을 떴다. 그러고는 문득 어제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리곤 모두 함께 목장으로 달려나갔다. 목장으로 가는 도중에 농장을 거의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그 언덕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다. 이곳은 우리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설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은 주위를 돌다가 흥분한 나머지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아침 이슬 위에 뒹굴기도 하고 향기로운 여름풀을 입안 가득히 뜯기도 하며 검은 흙덩이를 걷어차고 그 물씬 풍기는 흙내를 맡기도 했다. 그들은 또 농장 안을 시찰할 겸 한 바퀴 돌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 경작지와 풀밭, 과수원, 연못, 덤불 등을 멀리 바라보았다. 동물들은 그런 것들을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이 모두 자기들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줄지어 농장 건물로 되돌아와서 농가 문 밖에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집도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이 어깨로 문을 밀치자 동물들은 일렬로 줄지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들은 두려워 귓속말만 속삭이며 발끝으로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면서 믿기 어려울 만큼 사치스러운 물건들, 이를테면 깃털 이불이 있는 침대, 거울, 말털 소파, 브루겔 융단, 응접실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빅토리와 여왕의 석판화 따위를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오다 몰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되돌아가 보니
몰리는 가장 훌륭한 침실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존슨 부인의 화장대에서 푸른 리본을 꺼내 그것을 자신의 어깨에 대어보면서 얼빠진 모습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취해 있었다. 동물들은 그녀를 호되게 나무란 후 문 밖으로 나왔다. 주방에 걸려있는 햄 몇 개는 가지고 나와 묻어버렸고 맥주통은 복서의 발굽에 걷어차였다. 그러나 그 밖의 것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 농가를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 어떤 동물도 여기서 살아선 안 된다는 점에도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동물들은 아침 식사를 했고 이윽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이 다시 동물들을 불러 모았다. 동무들, 스노우볼이 말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우리 앞에는 긴 하루 해가 놓여 있소. 오늘부터 건초 걷어들이기를 시작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소. 돼지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폐품 더미 위에 버려진 존슨 씨 아이들의 헌 철자법 교과서를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자습했다고 밝혔다. 나폴레온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게 한 뒤 동물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한 길로 통하는 가로대 5개로 만든 문까지 갔다. 스노우볼은 글씨를 가장 잘 쓰는 것은 스노우볼이었다. 앞다리 2 발가락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 문 꼭대기 가로대에 쓰여있는 장원농원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거기에 동물농장이라고 썼다. 앞으로 이 농장은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동물들은 농장 건물로 되돌아갔다. 건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은 사다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큰 창고 볕에 세우게 했다. 그들은 지난 석 달 동안 걸친 자신들의 연구 덕분에 동물주의의 원칙을 7계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7계명을 벽에다 쓰기로 했다. 그것은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영원히 생활 지침으로서 지켜야 할 확고한 법률이 될 것이다. 스노우볼은 간신히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쓰기 시작했다. 스퀼러가 몇 칸 아래서 페인트통을 들고 서 있었다. 7계명은 타르를 칠한 벽 위에다 3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고 흰 글자로 썼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7계명 1. 2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4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모두 친구다. 3.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4.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5.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쓰여졌고 프렌드를 프렌드라고 쓰고 S자 하나를 거꾸로 쓴 것 말고는 철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스노우볼은 다른 동물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모두 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7계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 동물들. 스노우볼은 페인트 붓을 내던지면서 말했다. 건초밭으로 갑시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 존스나 그 일꾼들보다 더 빨리 걷어들이기로 합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부터 불편해 보이던 암소 3마리가 음메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24시간이나 젖을 짜지 않아 그야말로 젖이 당장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다 대고 꽤 능숙하게 암소 젖을 짜주었다. 왜냐하면 돼지의 앞다리는 젖을 짜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금방 거품이 있는 크림과 같은 우유를 5동이나 짰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그 우유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우유를 어떻게 할 거요? 누군가 물었다. 존스는 가끔 우리들 먹이에 그 우유를 조금씩 섞어 주었는데 어느 암탉이 말했다. 동무들, 우유 따위는 걱정하지 말아요. 나폴레온이 양동이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이런 건 처리할 수 있어요. 수학이 더 중요하오. 스노우볼 동무가 앞장서서 안내할 것이요. 나도 곧 따라가겠소. 동무들, 앞으로! 건초가 동무들을 기다리고 있소. 그래서 동물들은 줄을 지어 목초밭으로 행진해 가서 건초를 베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우유는 사라지고 없었다.